여러분들 캠핑 유튜버 있잖아요. 이거를 본업으로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가 내 취미가 캠핑이니까 캠핑 유튜브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얘를 본업으로 만약에 처음부터 접근하겠다? 이게 되게 힘들단 말이지. 다른 유튜버들도 당연히 힘들어요. 힘든데 캠핑 유튜브는 좀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이유가 뭐냐, 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캠핑이라는 게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나갈 수 없을 때가 좀 있어요. 집안에서 촬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생활 유튜버라든지 뭔가 다른 거를 하면 야외에서 안 해도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캠핑은 무조건 나가야 돼. 이런 날씨적인 제한이 당연히 있고, 두 번째는 이 캠핑이란 게 취미다 보니까 이게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어요. 유행을 확 탈 때도 있고, 또 지금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뚝 꺾일 때도 있고,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서 또 겨울에는 캠핑을 막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그러면 캠핑 영상이 계속 올라오는 건 누가 보느냐,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는 봐요. 근데 캠핑을 안 나가고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유튜브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크리에이터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일반인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높낮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본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소하게 부업 수준으로 접근을 한다 라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창출이 1000명부터잖아요. 근데 수익 창출 1000명을 하기 전에 수익이 발생하느냐, 가능한데 굉장히 드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캠핑 유튜버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까지 한다, 그럼 뭔가 정보를 계속 생산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하면 유튜브 말고도 다른 매체가 있으니까 그 매체들에 내가 정보를 뿌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협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협찬을 아무나 막 주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블로그가 주가 되든 인스타그램이 주가 되든 뭔가 내가 잘하는 분야가 하나 있어야 돼. 이게 다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매체에 올리기 위해서 내가 영상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캠핑 나가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뭔가 매체에 맞게끔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좋아요. 그게 다 있다고 가정합시다. 전부 다 갖춰진 사람이라고 치면, 자, 내가 취미도 캠핑이고 나는 그런 뭔가 컨텐츠 생산 능력도 있다. 자, 그 조건 하에서 출발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수익 창출 1000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쳐요. 자, 그때부터 이제 조회수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회수 1당 뭐 한 2원 3원 꼴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럼 조회수가 많이 나와봤자 한 3만원 밖에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캠핑 한번 나갔을 때 돈을 제법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자죠, 항상.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나는 조회수 말고 다른 걸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캠핑 유튜브를 하다 보면 내가 브이로그를 찍든 아니면 제품 리뷰를 위주로 하든지 간에 협찬은 들어올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캠핑 용품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먹거리일 수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협찬이 잘 들어옵니다. 근데 이 협찬이 꾸준히 잘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들락달락해. 그러니까 이게 본업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유튜브라는 게, 우리가 직장 개념, 내가 프리랜서가 아니다, 직장에 다닌다 하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꼬박꼬박 돈은 들어오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뭔가 조회수가 잘 나와서 다음 달에 받을 수익이 높다. 근데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엄청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본업으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뭐 캠핑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더라고. 영상에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본업 수준으로 가려면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캠핑을 기준으로 친다면, 캠핑 유튜브를 기준으로 친다면 적어도 10만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캠핑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캠핑을 즐긴다? 조회수가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일반인이잖아. 일반인이 나와가지고 캠핑을 즐긴다? 한 100만 유튜버다? 그러면 몰라. 근데 이게 유리벽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제가 캠핑 유튜브를 하니까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이런 걸 좀 지켜보잖아요. 우리나라의 캠핑 유튜버 중에서 1등 200만도 안 돼요. 한 150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밑으로는 이제 쫙 깔려있고, 그러니까 100만을 넘어서는 분들이 몇 명 없어요. 뭐 한 5명 되나? 진짜 없고, 그 밑으로 100만부터 한 50만까지도 얼마 없어요. 근데 그 밑으로는 이제 짜자작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일 분포도가 그나마 있는 게 한 10,000,
만에서 5만 정도가 분포도가 좀 깔려있고, 그 밑으로, 만 밑으로도 이제 거의 다 신규잖아요. 예, 만 밑으로도 좀 제법 깔려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음식을 하거나 먹방을 하거나 먹거리를 하거나, 같은 말 했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영상을 만들면 시청자층이 되게 다양해지잖아요. 많아지잖아요. 근데 캠핑은 딱 한정적이야. 캠핑을 다니는 사람밖에 안 봐요. 캠핑에 입문하고자 관심을 가진다, 이런 사람들도 잘 안 봐. 어쨌든 캠핑을 해야지 캠핑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됩니다. 뭐 제품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보든 브이로그를 보든 아니면 뭐 캠핑장 소개, 노지 소개에 대한 영상을 보든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의 고비를 넘겨야 돼요. 만까지가 잘 타고 넘어가야지. 그 만을 넘지 못하면 힘들다. 근데 이게 재능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거고, 어쨌든 뭔가 복합적으로 만까지는 내가 이룰 수 있게 결국은 나의 노력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만까지를 고비라 생각하고 꾸준히 버텨야 됩니다. 그럼 저는 만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저는 중간중간에 한번 바꿨죠. 처음에는 이제 아들내미하고 같이 캠핑하는, 팝파스 캠핑이라는 이름답게 아들내미하고 같이 캠핑하는 영상을 올리다가 이제 그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니까 솔캠으로 바꾸고, 솔캠 하다가 심심하니까 제품 리뷰로 바꾸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품 리뷰하고 이제 브이로그 두 개로 이제 정착을 했거든요. 근데 브이로그 영상도 조회수가 제품 리뷰보다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제품 리뷰하는 영상을 훨씬 더 많이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특성이 좀 나뉘는데, 그걸 빨리 간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업이 된다는 말은 먹고 살 만큼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혼자 먹고 사느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걸 계산을 쫙 해보니까 혼자서 본업이 아니고 부업 정도 개념, 그러니까 캠핑에 들어가는 돈을 충당하는 목적으로만 만약에 캠핑 유튜브를 한다 치면 한 만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협찬도 들어오고 뭐 먹거리들도 들어오고 제품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조회수도 어느 정도 맞춰주면 충분해. 근데 이게 본업으로 된다? 그럼 한 달에 몇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한 달에 몇백을 번다, 아주 단순 계산으로 잘 봐요. 내가 한 달에 500이 필요해. 그러면 곱하기 2나 3을 해야 돼요.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한 달에 조회수가 200만에서 300만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린다고 치면 한 번 영상 올릴 때마다 50만 이상씩 터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빵빵 터지는 거거든요. 거의 임급동 수준이다. 이게 내가 가능한가?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이게. 새로운 캠핑 유튜버가 등장을 했다. 이 사람이 평소 때 보던 다른 크리에이터들하고 좀 다르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처음에 재밌어 하고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도 막 역주행을 해요. 구독도 하고. 근데 이게 조금 보다 보면 질려. 처음에는 되게 센세이션하고 신기했어. 이 사람의 매력이 굉장히 잘 느껴졌어요. 근데 보다 보면 질려. 그렇다고 이게 인간적인 매력을 주지 않고 영상미만 추구를 하는 영상을 내가 계속 올리느냐? 이것도 좀 지루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엮여 있어요. 브이로그를 좋아하는 사람, 제품 영상만 찾아보는 사람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자기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빵 터져서 자기의 캐릭터가 잘 구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봐주는 구독자층이 많아지니까 좀 안정적으로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까지 도달하기가 정말 로또 맞는 것보다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본업으로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제가 진짜 뜯어 말리고 싶고, 정말 캠핑에 들어가는 돈들,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들만 어느 정도 충당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고민 진짜 잘 해보셔야 돼요. 이 캠핑 유튜버가 이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사람 할 짓이 아니야 이게. 근데 저는 왜 하느냐, 소소하게 수익이 되니까. 저는 목표치가 이게 본업은 아니니까요, 부업이잖아요. 내가 캠핑에 쓰는 돈을 충당하자, 요 정도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욕심은 더 있지만 그렇다고 접을 수준은 아니다. 그냥 할만하다. 캠핑 나가면서 카메라 켜서 그냥 할만하다, 딱 그 정도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접근성이, 난이도 있죠. 접근 난이도가 제가 보기엔 낮아요. 어떤 특별한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캠핑을 내가 취미로 좀 했다 평소에 새로 배울 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캠핑을 즐기는 모습을 카메라 각도를 이제 여기저기 맞춰가면서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 기술이야 뭐 별거 없어요. 자르고 붙이고 음악 깔고 자막 넣고 그게 다니까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그래서 이 접근 난이도, 우리가 흔히 진입 난이도라고 하잖아요. 이 진입 난이도가 되게 낮아. 그러니까 캠핑을 조금이라도 해봤던 사람들은 캠핑 유튜버로 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는 거지. 누가 잘 되면 나머지가 다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의 난이도나 어떤 경쟁력보다는 내 스스로가 알고리즘에 어떤 간택을 받아서 잘 내야 되거든요. 근데 컨텐츠가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볼 것들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니까 그냥 좀 재미없네? 매력이 없네? 하는 것들은 안 보게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싸움, 자기와의 정신적인 싸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 나도 뭐 팟파스 캠핑 정도 영상은 충분히 만들 수 있겠어. 당연히 그런 생각 드시겠지만 영상을 하나 만들고 끝날 거냐, 앞으로 지속을 할 거냐, 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